여러분, 저의 러브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53년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붙어 있는 가면 같은 것. 손님이 들어오면 웃고 주문을 받으면 웃고 계산을 할 때도 웃습니다. 순대국집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 이 작은 가게가 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쓸쓸해졌습니다. 밤이면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하곤 했지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일까 하고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말이에요.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봅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쯤?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가 대부분이지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기도 전에 장례를 치러야 했고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가게 안은 김이 자욱했고 국물 끓는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기운 같은 것. 57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평균보다 조금 컸고 회색빛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정돈된 머리에는 군데군데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요. 조용한 발걸음, 절제된 호흡, 그리고 나를 스칠 때마다 주변 공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은 기척. 그는 망설임 없이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서 2번째 벽을 등지고 가게 전체가 보이는 자리. 그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눈빛.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손님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호감보다 깊고 관심보다 절제되어 있었고 어쩌면 오래된 그리움 같은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순대국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적당한 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의 목소리. 네, 금방 나갑니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국자를 들고 국물을 뜨는데 왜인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이상하네. 뭐지, 이 느낌? 음식을 내갈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자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다시 한번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나는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그쪽을 힐끗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아니, 시간을 아끼는 사람처럼 모든 동작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걸어오면서 지갑을 꺼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원입니다. 그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나는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요? 나는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심장 한쪽이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을 불균형하게 다시 박동시키는 느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작은 온기 같은 것.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그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가 들어올 때의 종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면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고 있었던 감정.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느꼈던 설렘 같은 것.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일도 거의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계산을 할 때 그는 항상 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지만 깊은 시선.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읽을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어느 날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갈 무렵 나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도 그가 올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올 때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잔잔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끔 시선을 올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계산을 하면서 손이 스칠 듯 말 듯 조심스러워하는 그의 몸짓.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없이도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감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 3주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무엇일까? 어디서 사는 걸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가족은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가게 주인과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7시가 넘어서였어요. 가게 안은 이미 저녁 피크 타임이 지나 한산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손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서 오세요.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약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요. 그는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트를 벗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주방에 주문을 넣고 물을 따라 가져갔습니다. 오늘 많이 지치셨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쉬다 드세요.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그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마치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고 싶은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그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말로 내 하루가 읽힌 것 같아 가슴속이 따뜻하게 아려왔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갑고 촉촉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그가 들어왔습니다.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우산은 여기 두시고요. 나는 우산 꽂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우산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말수가 적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 내리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무언가를 음식을 내갈 때 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어요. 이 공간이 좋습니다. 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도 한동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계산을 할 때였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카드가 하나 떨어졌어요. 나는 재빨리 몸을 숙여 카드를 집었습니다. 여기. 카드를 건네주려는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 순간 내 손끝이 심장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전해지는 것처럼 미묘하게 후끈거렸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전기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 그는 깜짝 놀라듯 손을 거두고 눈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나는 황급히 카드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그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게 얼마나 가까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내 마음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그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스킨십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불편했나? 다시는 오지 않는 건가? 4일째 되던 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그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날 그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제가 며칠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여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 네. 이 공간이. 그리고 그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침묵.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침묵. 저도 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안 오셔서 궁금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밖에 검은 세단이 자주 보였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 그들은 차 안에 앉아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차,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분명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남자를 지켜보는 건가? 사람의 마음도 기척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과는 아주 먼 기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는 대체 누구일까?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말이 늘었어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사는 곳도.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밖에 검은 세단은 점점 더 자주 보였습니다. 때로는 2대, 때로는 3대. 그들은 확실히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왔습니다. 가을비보다 더 차갑고 거센 비. 7시쯤이었을까요? 문이 벙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코트를 입고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그 차분함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듯.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늘 제가 있던 자리를 그만두고 왔습니다. 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그만두셨다고요? 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 그들은 명백히 보통 손님들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그중 한 명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나는 그와 남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직접 나왔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 명함을 힐끗 보았어요. 대원그룹. 그리고 그 밑에 강도현 사장. 대기업의 사장.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장님, 이사회가 곧 강제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강도현. 그의 이름이 강도현이었다니. 그리고 그는 대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내 순대국집에 매일 오던 그 남자가.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은 지금 이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나를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 남자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시면 정말 해임됩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강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은 그의 호흡과 비슷한 리듬으로 떨렸습니다. 강 사장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도현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20년입니다, 사장님.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강도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남자 중 하나가 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내가 말하려는 순간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침묵.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소중한 사람? 나는 작게 되물었습니다.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나에게 준 첫 반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숨은 곳은 어디가 아니라 나 옆이었다는 것. 내가 그의 도피처가 되어 있었다는 것. 사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강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저를 기억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겨울 아침 학교 앞에서 한 여자가 내 아들과 그의 친구에게 장갑을 껴주는 걸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20년 전, 겨울, 학교 앞, 장갑, 그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의 학교에 준비물을 전해주러 갔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친구 한 명이 손이 빨개져서 떨고 있는 걸 봤어요. 장갑은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추워서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여분의 장갑을 꺼내 그 아이에게 껴주었습니다. 작은 손을 감싸며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죠. 이것 껴. 다음에 엄마한테 새로 사달라고 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손끝이 아이들의 손을 감싸던 모습이 내겐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경영 싸움 속에서도 그 장면만은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우연히 이 순대국집 앞을 지나가다가 당신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강도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신 거예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서 눌러왔던 사랑의 자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사장님, 남자가 또다시 재촉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강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어요.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날의 그분이 당신이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순대국집에 오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그는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나를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지금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사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비서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이사회는 회의만을 통과시킬 겁니다. 부회장이 이미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당신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가야 한다면서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면. 여기, 당신, 있나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까봐,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봐. 이 남자의 마음이 지위도 자산도 명함도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감정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등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먼저 만졌습니다. 그 손은 세상의 무게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가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스스로 잃지 않도록. 강도현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매일 이 자리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등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말없이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문을 나가기 직전 그가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빗속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그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어요. 돌아올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었습니다. 그가 한 약속을.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를 열면서 뉴스를 켰습니다. 대원그룹 긴급 이사회 강도현 사장 해임안 상정.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나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뉴스가 또 떴습니다. 대원그룹 이사회 강도현 사장 해임안 부결. 만장일치로 유임 결정.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다섯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약속을 잊은 건 아닐까?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본 건 아닐까? 대기업 사장이 순대국집 주인을 정말 기다릴까?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고백이 순간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현실로 돌아간 그는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바라봤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녁. 평소처럼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피크타임이 지나고 한산해진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 나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때의 그 떨림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의 눈.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오셨네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 옆에서 천천히 살아가도 될까요? 그 질문에 나는 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든 손 두 개가 서로에게 기대듯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대국 드실 거예요? 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도 웃었습니다. 매일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과거, 나의 과거. 서로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이 되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외로우셨겠습니다. 당신도 그랬겠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고독을 겪었던 사람들끼리의 공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이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데이트 신청인가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이었습니다. 밤의 한강. 불빛이 반짝이는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전 왜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고 당신은 결혼하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6개월 전 다시 당신을 봤을 때 이번엔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으니까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에 가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결국 낸 거잖아요.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천히 나이 들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편한 속도로. 하지만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50대의 사랑. 뜨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었고 느렸고 그러나 한번 흔들리면 오래가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손님이 아니라 연인으로.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왔고 가게 문을 닫으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갔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함께 살까요? 결혼. 말씀이세요? 아직은 아니고요. 먼저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신중하시네요. 우리 나이에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새로운 곳에서 크지 않은 빌라,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그의 아들이 찾아왔고 내 딸도 한국에 왔을 때 우리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딸은 강도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결혼하실래요? 갑자기요? 1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신중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프로포즈가 참 소박하시네요. 화려한 건 우리 나이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대답은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단순한 대답.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까지. 저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몰랐지만 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하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진실한 키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천천히 함께 늙어갈 시간이.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지금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내가 잊고 지낸 어느 겨울부터 나를 사랑해왔다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사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운명 같은 것. 그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합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